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면체 질감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집중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무 질감이 공간감이 생겼을 때,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무 질감뿐만 아니라 점점 멀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 그걸 통해서 공간감을 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육면체 세 개를 그려볼 건데요. 세 개의 육면체를 공간감을 줄 때 총 5가지 정도로 신경 써줘야 돼요. 이제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채색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크기예요, 크기. 물론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작고 멀리 있는 물체가 뭐 클 수 있죠. 더 멀리 있는 물체가 더 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사이즈의 물체, 그리고 화면에서 공간감을 좀 쉽게 내려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뒤로 갈수록 점점 작게 그리는 것이 아무래도 크기로 인한 공간감이 벌써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공간감의 거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를, 앞쪽에 있는 건 크게 그린다, 뒤로 갈수록 점점 작게 그린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육면체를 그려볼 건데요. 육면체 비례는 오른쪽과 왼쪽의 비율은 7대 3 정도로 잡을 거고요. 위는 육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뒤에 있는 이제 육면체를 그릴 때는 앞에 있는 육면체보다 좀 더 윗면이 덜 보여야 돼요. 뒤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은 반대로 이쪽을 7로 잡고 이쪽을 3으로 잡을 거예요. 왼쪽은 3, 오른쪽이 7, 면적 대비가.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왼쪽이 7, 오른쪽이 3 이렇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다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썼냐면,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죠. 하지만 여기서 중첩의 요소가 생기면서 이게 확실히 앞에 있는 것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중첩도 중요하다. 중첩을 써줬습니다. 더 멀리 있는 물체는 역시 중첩을 써줄 건데, 이제 윗면이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또 두 개의 면만 살짝 보여줘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육면체를 그려줬죠. 그래서 점점 뒤로 간다. 첫 번째는 크기, 점점 작아지게. 두 번째는 중첩의 요소. 세 번째는 이 물체와 물체 간의 이 눈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들을 바라봤을 때 각 앞쪽에 있는 건 윗면이 많이 보이게, 다 바닥에 붙어있을 때로 가정했을 때 윗면이 많이 보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윗면이 조금 보이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그림자까지 나중에 그려줄 건데, 그림자의 끝지점을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대략적으로 요쯤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림자가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길 건데, 이 그림자에 대해서는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그림자는 그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향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기울기로, 지금 요거는 거의 기울기 같죠? 요거의 그림자는 뒤로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그림자 뒤로 이렇게 갈 건데, 그림자 어떻게 되죠? 다 가려지죠.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 없고, 이것도 역시 그림자가 이 옆으로 이렇게 질 거기 때문에 그림자 안 보일 겁니다. 앞에 있는 그림자 그리면 되겠죠? 네,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쪽에 있는 물체, 우리가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5가지라 했잖아요. 첫 번째 크기를 잡아줄 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중첩이라는 걸 써주고 시점이라는 걸 생각해준다. 자, 자, 두 번째는 이제 묘사를 얼만큼 앞쪽을 디테일한 요소를 많이 넣어주고 뒤쪽으로 갈수록 디테일한 요소를 줄여가지고 묘사 양의 차이를 줄 거예요. 자, 묘사 양의 차이를 했어요. 자, 그럼 묘사 양의 차이를 줄 건데, 묘사 양을 어떻게 차이를 줄 거냐? 앞쪽에는 라운딩 값이라고 해가지고 R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면이 갈 때 여기서 바로 팍 꺾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간 값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중간 값을 한번 잡아줘서 여기서 한번 중간면 생기고 내려갈 수 있게. 이해되시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중간면 잡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딩 값을 한번 잡아줘서 우리 면이 한 번씩 더 생길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라운딩 값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이 라운딩 값을 생각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 면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거다. 라운딩 값을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서는 묘사량이 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는 어떤 그 나무 결을 그릴 때도 나무 결이 조금은 더 나무 결이 느껴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무 결 줘서 진행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옹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한 군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쯤에다가 옹이 한번 보여주고요. 해서 두 개의 옹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한번 더 보여줄까요? 여기도 옹이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고, 어둠 속에 나중에 옹이 한번 더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옹이가 생길 수 있게
그럼 여기 뒤에서는 라운딩 값 일단 뺄 거고요. 라운딩 값. 두 번째는 나무 결을, 이 옹의 개수를 그릴 때도 옹의를 나무 결의 어떤 그 느낌을 잡을 때도 여기 가운데 쪽에 하나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옹이가 있더라도 살짝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는 우리 크랙이라고 있다고 했죠. 나무의 어떤 그 나무의 페임을 그려줄 건데, 나무의 페임을 역시 많이 그리진 않겠지만, 일부 조금만, 저번 시간에 페임을 좀 많이 그려서, 많이 그렸거든요. 되게 많이 그린 건데, 이번 시간에는 페임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페임을 일부만 좀 그려주고요. 이 뒤쪽에서는 페임의 느낌을 살짝만 그려주고, 뒤쪽은 페임이 거의 없이 진행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스케치는 끝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스케치하고 들어가도 좋지만, 나무 자연물을 했죠? 앞쪽에 있는 주요 스케치만 끝났으면 바로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른 채색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역시 좀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렸으면 이 상태에서 중간면을 칠할 때 썼던 이 번트 시에나라고 하는 색을 그대로 활용해서 윗면에 이 크랙 부분 있죠? 크랙 부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씩 밑톤을 칠해줬으면, 여기가 지금 다 아직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밑색 칠했을 때 바로 좀 뒤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뒤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앞에 있는 물체, 뒤에 있는 물체, 더 뒤에 있는 물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물체에서도 역시 빛의 일관성, 그래서 윗면인 밝게, 윗면 밝게 갈 거고, 왼쪽 면은 중간면, 오른쪽 면은 어둡게 이렇게 갈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칠해주시면 돼요. 다만 지금 이제 여기 뒤에서는 크랙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어떤 묘사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거기 때문에 여기 전반적인 컬러는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물체나 뒤에 있는 물체나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밝은 부분 쪽의 채도는 비슷하게 맞춰줬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멀리 있는 부분까지, 가장 멀리 있는 부분까지 가볼게요. 자, 가장 멀리 있는 부분 갔을 때는 약간 이제 채도를 조금 죽여줄 거예요. 어떻게 채도를 죽여줄 거냐면, 채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 화이트 물감을 섞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약간 뭐 색깔도 좀 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린 계열을 살짝 섞어가지고 갈색의 색감을 좀 죽여주려고 해요. 그림이 탁해지거나 그림이 나중에 어둡게 눌러주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둡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칠해주고 나서 이 중간면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있는 물체, 뒤에 있는 물체, 더 뒤에 있는 물체 이런 식으로 구분시켜줬죠. 저 멀리 있는 물체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의도적으로 어두움을 없앴죠. 밝은 면 중간면만 있고 어두운 면을 아예 안 보이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저 멀리 있는 쪽에 많이 두고서 그 어두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멀리 갈수록 이 단면, 그러니까 어두운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밝은과 어두움의 대비를 많이 나오게끔 해줘서 그거를 저거 공간감 내주려면은 저 밝은과 어두움의 대비를 안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너무 밝은 면과 중간 면, 어두운 면 비슷한 톤으로 눌러버리면 입체감이 안 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아예 스케치상에서 없애버린 거죠. 자, 여기 이제 어두운 면 잡아줄 건데 여기 어두운 면, 앞에 있는 어두운 면에 비해서 아까 우리가 눌렀던 그 어둠을 그대로 눌러주긴 할 건데, 자,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둠을 눌렀는데 여기서는 이쪽만, 이 앞쪽 꺾어지는 부분만 살짝 눌러주고 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바로 좀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톤을, 어둠을 너무 어둡지 않게, 너무 새카맣지 않게 이렇게 진행해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밝은 부분,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간에 명암 대비 차이를 점점 더 많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크기였고, 두 번째 묘사 양차이였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나왔던 채도라는 거. 점점 뒤로 갈수록 갈색의 느낌이 점점 옅어지죠. 그 채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암의 대비. 앞쪽은 어둠과 밝음을 대비를 강하게, 뒤로 갈수록 어둠과 대비를 약하게, 저 뒤에는 어둠과 대비가 없거나 또는 더 약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어둠 눌렀으니까 그 어둠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크랙을 한번 살짝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만 가볍게 넣었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앞쪽에 크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면서 나무의 느낌들을 좀 살려주려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페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주고 그 주변에 이제 따라가는 질감의 느낌들, 그 크랙의 질감의 느낌을 좀 살려준 거죠. 자, 이 정도 됐을 때 전 뭐 해줄 거냐면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좀 이제 질감, 나무의 어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나무의 나뭇결을 좀 그려줄 건데, 나뭇결 한번 그려볼게요.
네, 앞쪽에다가 이제 묘사를 조금 더 진행을 좀 해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묘사를 조금 더 한번 올려볼게요. 읽어주세요. 자, 지금 앞쪽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뒤쪽을 좀 진행을 해주려고 그래요. 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묘사량보다 확실히 묘사량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나무 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결.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 멀리 가장 멀리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장 티 안 나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적당한 묘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럼 뒤쪽도 역시 이런 크랙들 살짝만 보여주고 어둠들 좀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더 멀리 있는 개념에서 더 멀리 있는 거는 크랙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앞쪽에 있는 좀 더 세밀한 묘사가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점점 채도도 낮아지고 묘사도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림자 처리해주고 살짝 정리만 하고서 끝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디자인에서 우리 나무 질감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실제 얼마큼 나무 질감을 극사실적으로 그렸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림을 평가해준 교수님에게 저는 지금 나무를 이용해서 육면체를 그렸습니다. 이건 가까이 있는 거고요. 이건 더 멀리 있는 거고 이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꾸 그림 욕심내다가 내가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자 처리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화이트 물감은 여기 알파 칼라, 포스트 칼라고요. 컬러리스트 실기 전용이라는 뭐 이런 나름의 멋진 꽃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썼던 색연필은 프리즈마 칼라, 저는 72색을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입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들 저걸 쓰고 있어요. 화이트를 한번 살짝 찍어볼게요. 화이트를 찍을 때는 눈 온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밝아야 되는 부분은 밝은 영역을 만들어 놓고서 찍는다. 이걸 꼭 해줘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면체 3개를 이용해서 이제 공간부까지 내보자 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좀 달성을 했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됐던 것들, 첫 번째는 크기였고, 두 번째는 묘사 양을 어떤 스케치할 때부터 조절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채도였죠. 뒤로 갈수록 채도는 점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였고, 네 번째는 명암의 대비, 명 어둠과 밝음의 대비 차이를 뒤로 갈수록 약하게 준다. 좀 뒤쪽은 밝음을 좀 죽여도 좋고요, 어둠도 좀 죽여야 되고, 더 멀리 있는 쪽은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거의 안 나게끔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외곽 정리예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있는 쪽의 물체하고 중간에 있는 물체, 멀리 있는 물체 간의 외곽의 정리를, 차이를 조금은 차이가 나게 해줘서 가까이 있는 건 좀 더 선명해 보이고, 뒤로 갈수록 그 선명도가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진행을 해줬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해서 나무 질감을 가볍게 한번 다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돌 질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연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나무하고 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 중에서는 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연물에서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건 이제 뭐 얼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자연물 중에서도 또 좀 다룰 만한 소재가 또 있으면 해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6면체 큐브인데 잔디로 이루어진 6면체 큐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연물이 좀 새롭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 커리큘럼 너무 세분화될 것 같아서, 또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입시 미술을 혼자서 끝까지 해본다.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그런 나름의 소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스케치도 배워야 되고요, 화면의 구성도 배워야 되고요, 구성의 원리도 배워야 되고요, 다양한 이론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시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막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걸 6개월 만에 한번 끝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단돈 영원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커리큘럼을 그 이후에는 좀 더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겠죠. 어쨌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돌 질감 할 거라는 거를 좀 미리 예고를 드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 이제 유튜브 미술학원이 구독자 100명을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뭐 입시미술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은 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학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좀 현란한 그림들이나, 아니면 당장 입시에서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문제 분석을 했다, 이걸 풀어냈다, 뭐 합격했다, 이런 어떤 광고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물론 크게 도움되죠. 하지만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 진행하는 과정들,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커리큘럼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시작했던 거고, 3주 만에 100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저 스스로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